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지. 원자 뭘 해야 돼? 모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단어는 너희들이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는 자와 그릴 수 없는 자로 나누는 거야.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니까 외워야 돼. 1번 누구? 수소. 2번 누구? 3번 리튬. 11번 나트륨. 18번 우리 싸대기 맞게 하지 않았냐? 그치, 우리 싸대기 맞게 했는데. 됐어? 19번 칼륨이야 슘이야? 정확한 발음을 해. 칼륨이야. 알겠어? 알겠니? 사정거리에 있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 알겠니? 바로 싸대기 맞게 나겠니? 됐니? 190 20번 그렇지. 알겠니? 간열 17번 오케이. 자, 간다. 우리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한륨. 가장 중요한 거지. 전체가 했던 거지. 양성자 몇 개야? 2개야. 양성자가 2개인 이유는 왜냐면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그래.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알겠니? 그럼 양성자 수가 2개네.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해야 돼. 왜 전자도 2개 해야 되냐면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양성자 수가 2개면 전자도 2개야.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운 거야. 됐니? 이게 헬륨의 원자 모형이야. 됐니? 두 번째, 네온은 양성자 수가 몇 개야? 10개야.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야?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야? 8개야. 이렇게. 됐니?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수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수가 8개 들어갈 수 있어. 왜 그래? 그냥 외웠어.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2개, 두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8개야.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네온이야. 세 번째 껍질의 전자수가 18번이 있네. 됐니?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 들어갔어. 그래서 양성자가 18개인데 전자가 18개야. 이게 누구라고? 아르곤이야. 그럼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지.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다 그랬지? 이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수를 꽉 채운 거야. 됐니?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2개고 두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8개고 세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8개야. 알겠니? 그러니까 288, 228, 288 다 채웠단 말이야. 이랬을 때 가장 어쩌라 그랬지? 화학적으로 안정하단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걔는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 반응하지 않아. 지구상에서 헬륨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네온과 반응하는 새끼도 없어. 아르곤과 반응하는 새끼도 없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 비안일비자 활성, 활발한 성질이 없다. 비활성 기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상태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단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 뭐냐면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얘네들 뺀 나머지 얘들 말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 얘가 안정하면 얘네들은요. 그러면 저 새끼들은 다 뭐 하겠어 그러면? 그렇지. 불안정하겠지. 왜 불안정하겠어? 이 안정의 조건을 다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알겠니? 그래서 몇 쪽까지 있는 거야 우리는? 18쪽까지 있는 것 중에서 이 18쪽을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야. 우리 책은. 알겠니? 그래서 몇 쪽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1쪽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1쪽. 그래서 우리는 1쪽을 알아보자라는 거야. 1쪽. 굉장히 중요한 거야. 1쪽. 그래서 1쪽은 누구냐라는 거지. 그 1쪽 쌤 봐라. 1쪽은 누구야? 이렇게 있는 애들이잖아.
주기율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일족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는데 얘가 누구? 리튬. 여기 누구? 나트륨. 여기서 누구? 칼륨. 일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우리가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잡아. 이 일족 원소 수소 빼고 이 일족 원소를 알칼리라고 그러는데 알칼리라고 하는데 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어떠냐?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야. 일족 원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어? 그걸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자 번호를 그려보는 거야. 얘 3번, 11번, 19번. 자, 리튬 그리러 갑니다. 양성자 몇 개? 3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이게 리튬이라는 A의 원자 모양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 11번. 오케이.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얘가 나트륨의 원자 모형이라는 거야. 얘는 19번. 양성자 수가 19개니까 전자 수도 19개. 19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그 다음에 하나. 얘가 누가 돼야 돼? 칼륨이 되더라라는 거지. 즉 원자 모형인 리튬, 나트륨, 칼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니까 얘네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고. 왜 불안정해? 안정의 조건이 아까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야? 아까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겠지. 그럼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야. 간다. 헬륨. 됐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었어? 2개. 네온.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아르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런 전자 배치가 되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안정하지.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엔 전자 2개인데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지. 그래서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불안정해. 엄청난 불안정한 물질이야, 저건. 그러니까 지가 안정화지기 위해서 왜 떨어? 이거 길지도 않은 바지로. 그지? 나도 떨면서 수업한다. 나도 됐니? 리튬 됐니? 어떻게 생겼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되게 힘든데? 다이어트 하는 거니? 아,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하는 거야? 아, 우리 학원이 이 정도야. 알겠니? 지식과 헬스를 같이 가르치는 학원. 됐니? 그래서 얘는 어때?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자 하나를 버리라고. 제발 전자요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 너 나가. 그래서 리튬은 어떻게 해도 이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튬이 어떻게 해도 전자 하나를 나가. 그래서 전자 하나를 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원자라는 지위를 잃어야 돼.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조건 뭐 돼야 돼? 중성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전자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양성자는 2개, 3개인데 전자가 2개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됐니? 그럼 얘는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말을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 이온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야. 이온이라는 말. 그래서 얘는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지. 리튬 원자가 안정해. 리튬 이온이 안정해. 리튬 이온이 훨씬 안정한 물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온이 되는 거야? 그걸 이온화라 그래. 왜 이온이 되는 거야? 이걸 이온화라 그래. 왜 이온화 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너는 이 밤에 왜 공부하러 온 거야? 너는 왜 이 밤에 여기에 공부하러 온 거야? 그래, 안정해지려고. 인간은, 너희들은 인간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안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안정해질 확률이 좀 높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하는 걸 하는 거고, 원자들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안정화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원자가 안정해, 이온이 안정해. 이온이 월등히 안정한 거야. 알겠니? 그럼 이온화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정해 주려고. 그래서 알칼리인 리튬은 무조건 무슨 이온이 되려고 해? 리튬 이거 양이온이라고 그러고 하나 양이온을 뭐라 불러? 일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봐 아주 심하면 이런 애들도 물어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 봐 중학생들이 묻는 거야. 리튬 이가 양이온은 없어요? 라고 묻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똘똘한 질문이지. 됐니? 리튬 이가 양이온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자연계에는. 왜 그러겠어? 얘가 이 전자 하나 더 나가면 안정해지겠어 불안정해지겠어? 겁나 불안정해져 버리잖아.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가 양이온이 되려면 여기서 전자가 하나 더 나가고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양성자는 3개인데 첫 번째 값의 전자가 하나지. 그럼 어마무시하게 불안정한 물질이지. 지가 반응해서 불안정해지겠어? 안 해줘. 지가 반응해서 왜 반응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리튬 이가 이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너 지나가다가 못생긴 새끼가 지나가지. 쟤 못생겼다고 와서 확 가서 싸대기 때려 안 때려? 안 때리지. 왜 안 때리는 거야? 못생겼잖아. 싸대기 때리고 싶지. 못생긴 애를 보면 싸대기 때리고 싶잖아. 그지? 근데 왜 안 때리는 거야? 아니지. 때리면 내 삶이 불안정해지겠지. 깜빵 가야 될 거 같고 경찰서 가서 엄마 불러와야 되겠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래서 해 안 해? 안 하지 도윤아. 그래 안 하는 거야. 뭐야 작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구는 거야. 야 심한데? 야 첫날부터 바로 작업이. 야 간열 너 안 그랬잖아. 야 우리 간열이 심하네. 너 작업을 첫날 작업을 지면 알았어. 우리 간열이 안 그랬었는데? 안 그랬잖아 우리 간열이. 이야 됐습니까? 우리 간열이가 저번 반에 있었다. 우리 반을 옮겨왔어. 저번에 있었는데 여학생만 6명인가 5명 있는데 혼자 남학생이었단 말이야. 거기서도 멀쩡했었는데 이야 간열이 됐어? 그래서 리튬 몇 가 이온만 존재해? 1가만. 자 간다. 예 누구야? 나트륨. 어떻게 돼야 돼? 자 28 됐지? 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이제 하나가 있어서 뭐 되고 싶어? 28.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이게 누구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28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뭐 있어야 돼? 28 하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보러. 야 너 나가. 너 나가줘. 제발 나가줘 그러는 거야. 근데 얘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 뭐가 돼야 돼? 이온이 되겠지. 그럼 나트륨 이온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원자란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름이 나트륨 이온이 되고 뭐가 돼야 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칼륨은 288 돼서 어떻게 돼? 칼륨 1가 이온이 되고 싶은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일족 원소인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공통적으로 전자를 몇 개만 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만 버리고 싶은 거야. 그게 화학적 성질인 거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하나만 버렸으면 좋겠거든. 하나만 버렸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칼륨도 하나 버렸으면 좋겠고 나트륨도 하나 버렸으면 좋겠고 리튬도 하나 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부터 가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쓸 거야. 그럼 그 하나를 누가 더 잘 버려? 칼륨, 나트륨, 리튬 중에서 누가 잘 버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 안정화가 잘 돼? 누가 더 안정화가 더 잘 돼? 하나를 누가 더 잘 버려? 우린 다 그렇잖아. 우린 다 대학 가기를 원하잖아. 근데 서울대 가는 놈 있고. 됐니? 그 다음에 녹화 중이어서 다른 대학을 씹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딴 걸로 하자.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고 녹화를 하니까 말을 조심하네.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고 얘도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고 얘는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지. 다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어. 됐어? 그럼 누가 더 하나를 빨리 버려? 그래, 칼륨이 더 빨리 버려. 왜 그렇게 생각해?
버리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 이 전자들이 청력으로 버리는 거야. 청력으로 버리는 거야. 밀어내는 힘으로. 그럼 얘는 청력이 몇 개 있는 거야? 18개. 얘는 청력이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얘는 청력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밀어내기가 좀 밀어내기는 힘든데 두 놈이 하나 밀어내고 있잖아. 얘는 18놈이 하나 밀어내니까 금방 나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안정화가 쉬운 거야? 칼륨이 안정화가 쉬운 거야. 그래서 칼륨에 이걸 뭐라 그래?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반응을 잘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칼륨의 반응성이 나트륨의 반응성보다 커요. 나트륨의 반응성이 리튬의 반응성보다 커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 이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내지 어렵게 뭐라고? 얘가 19번, 얘가 11번, 얘가 밑에다 써야지. 얘가 19번, 얘가 11번, 얘가 3번이지. 야, 위에다 써야지. 됐니? 얘가 19번, 얘가 11번, 얘가 3번. 됐니? 이거 어려운 말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 아, 원자 뭐하고? 번호가 뭘수록? 클수록 맞아? 반응성이 크다 그래. 반응성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을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내는 거야. 지문에 보기 기억, 보기 니은, 보기 디귿의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 맞는 말, 반대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작다. 그러면 틀리는 말.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반응성이 커. 그렇지. 왜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반응성이 크겠어? 그렇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얘는 4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야. 얘는 12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야. 얘는 20번이야. 귀찮게 하지 말자. 얘는 그럼 안정이 질려니까 전자 몇 개 버려야 돼? 2개. 얘는 전자를 2개. 얘네들 하나. 누가 더 반응성이 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일족 원소가 다른 금속 원소에 비해서 월등히 반응성이 어떻다 그래? 크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도 알고 있는 거지. 왜? 각 학교에 전교 1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어떻다는 거야? 안정화되기가 제일 쉬울 거 아니야. 걔네들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겠지. 전교 2등보다는. 그것도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라고? 반응성이 매우 크다. 왜? 전자를 몇 개만 잃으면 되니까. 하나만 잃으면 되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누가 반응성이 크다? 그래, 칼륨이. 그다음에 나트륨이, 그다음에 리튬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요 밑에도 있기는 해. 여기가 리튬이야. 나트륨이고 칼륨이고 요 밑에 루비듐이 있어. 그 밑에는 세슘이라는 애가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칼륨에서 끊어버린 거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20번까지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20번에서 끊긴 거야.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칼륨보다는 루비듐보다는 세슘이 반응성이 월등히 커.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이렇더라라는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씁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1번 서술형 문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쓰세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알겠니? 학교 선생님들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서술형으로 쓰세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리튬 순으로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있어. 이제부터 가자. 너무나 중요한 거야. 갑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야. 그리고 금속이니까 은백색을 띠겠지. 됐니? 대부분의 금속은 전부 다 무슨 색을 띠어? 은백색을 띠어. 금속 중에서 은백색을 띠지 않는 애가 2개 있어. 금, 구리. 금은 금색이고 구리는 붉은색이야. 알겠니? 그걸 뺀 나머지 금속들은 전부 다 뭐야? 은백색의 광택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 이건 물리적 성질이야.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
됐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밀도가 작은데 뭐보다 작아? 물보다 작아. 밀도가 작은데 물보다 작아. 밀도가 작은데 물보다 작아. 무슨 뜻이야? 물에다 던지면 그래 물에 떠. 나트륨을 집어 던지잖아. 그럼 나트륨이 뽕 떨어지면 어때? 물에 위에 떠. 금속 덩어리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면 되니? 금속 철이나 녹슨 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던지면 물 위에 뜬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칼로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무르다. 칼로 잘릴 정도인데 금속인데 칼로 잘려. 아니야. 나무 칼로 잘려. 나무 칼로 잘라도 잘려. 여러분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안 먹어봤겠지만 케이크를 삶는 칼을 줘. 알아? 플라스틱 칼. 그걸로도 잘려. 그리고 선생님 해봤는데 내 손톱으로도 찢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금속인데 손톱으로도 찢을 수 있으니까 어때야 돼? 금속치고는 너무나 뭐 하는 거야? 무른 금속이야. 알겠니? 너무나 무른 금속이 알겠니? 그래서 밀도가 작고 무르다. 이건 화학적 성질이 아니야. 이건 뭐야 성질이야? 물리적 뭐가 돼야 돼? 성질이 되는 거지. 물리적 성질이 이렇다는 거야. 알겠니? 물리적 성질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성질은 밀도가 작아. 심지어 뭐보다 작아? 물보다도 작고 매우 무르다라는 거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화학적 성질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화성 성질입니다. 자, 간다. 반응성이 커. 반응성 크다는 말 아까도 나왔지? 전자를 몇 개만 이루면 돼? 하나만 이루면 돼. 반응성이 커. 됐니? 반응성이 크다고. 알겠니? 얼마나 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됐니?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반응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 알겠니? 그러니까 봐. 알카리. 자, 간다. 선생님 봐. 이게 화학식으로 쓰라 그러는데 서술형이야. 화학식으로 쓰라는데 화학적으로 쓰라면 그렇게 틀려온다. 리튬이 산소랑 반응해. 됐니? 이거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데 됐니? 화학식으로 쓰면 리튬이 산소랑 반응하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모든 화학식은 무슨 식으로 세워야 돼? 분자식. 근데 여기는 산소는 O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산소의 분자는 얼마야? O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럼 선생님 리튬도 분자로 써야 되잖아요 라고 하지. 금속은 분자식이 없어. 원소 기호가 그냥 그 분자식을 대체해. 알겠니? 그래서 리튬과 산소가 반응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리튬이 돼야 되는데 산화 리튬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고. 그것 때문에. 산화 리튬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 됐니? 리튬 몇 가가 돼? 안정화되려면 1가가 돼야 돼. 전자 몇 개 이뤄야 돼? 하나 이뤄야 되겠지. 근데 산소는 몇 가 이온이야? 산소는 2가 이온이야. 알겠니? 산소 가수가 2가야.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할게. 그럼 이 두 새끼가 만나면 안정한 화합물이 돼야 되겠지. 그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되려면 화학식이 어떻게 써져야 돼? 됐니? 얘 잘 봐. 전자 몇 개 이뤄야 돼? 하나 이뤄야 됐지. 그래서 1가 양이온대 안정화된다 그랬지. 이 새끼는 전자 몇 개 달라 그래. 조금 이따 다시 나와 이거. 몇 개 달라 그래? 2개 달라 그러지. 하나 준다니까. 2개 줘. 하나 준다니까. 2개 줘. 하나씩 둘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둘이서 하나씩 줄게. 그래서 둘이서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럼 전자 몇 개 주겠어? 2개 줬잖아. 그럼 나는 땡큐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산소와 리튬이 반응하면 가장 안정한 화학식이 어떻게 해야 돼? 리튬 2개와 산소 하나가 반응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 가수가 맞춰서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수가 지수로 내려오고 가수가 지수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화학식이 완성되려면 리튬이 산소랑 반응하면 리튬 2O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산화니튬. 됐어요? 근데 화학식을 쓸 때 완성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수 없지. 그럼 여기 산소 원자가 2개인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하나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니튬이 몇 개 있어야 되겠어? 4개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요 1이 생략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서술형으로 자꾸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서술형 낼 때 엄청 틀려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틀려온다고. 왜? 산화니튬을 대부분 이렇게 쓸 테니까. 이렇게 써놓고 때 맞게 해주세요. 그럼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아.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산화니튬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돼? 리튬 2, Li2O가 돼야 돼. 물론 나트륨도 녹이 쓸겠지. 나트륨도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야 돼? 나트륨도 산소랑 반응하면 전자 하나 잃고 얘는 2개 달라 그러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Na2O가 돼야 돼. 이거 당연히 칼륨도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얘 하나 잃고 2개 달라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K2O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원자수 맞추기 위해서 여기 2 쓰고 여기 4 쓰고 4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울 거다. 알카리 금속은 얘가 알카리 금속이지. 무슨 색이야? 은백색이야. 광택을 지닌 은백색이야. 광택을 지닌 은백색인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 엄청 중요한 거야. 얘 뭐가 되는 거야? 얘 뭐가 되는 거야? 녹이 쓴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그래서 광택을 잃어. 뭐가 돼? 회백색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회백색은 여러분들 저기 이거 뭐지? 책상 색깔인 거야. 그래서 무슨 색이 되는 거야? 회백색이 되는 거야. 탁한 백색이 되는 거야. 회백색. 우리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광택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알카리 금속을 자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회백색이 돼? 자르면 잘라져 있는 단면은 은백색이 되겠지. 근데 은백색이 어떻게 돼? 그렇지. 금방 녹이 쓰는 것처럼 회백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사과는 먹어봤지? 그 정도 형편은 되지. 사과를 쫙 껍질을 벗겨서 접시에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 갈색이 됐지. 알겠니? 그걸 우린 무슨 현상이라 그래?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한 거야? 산소랑 반응한 거야. 사과에 있는 어떤 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진한 갈색으로 바뀌는 거야. 알카리 금속을 자르면 은백색인데 잘라놓는 그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회백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 여기 진짜 빠졌네. 됐어요? 뭐가 나와? 누가 더 빨리 회백색이 돼? 그럼 겁나 빨라 얘는. 왜? 전자를 샥샥 잃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칼륨으로 실험하면 단면 잘랐다. 하나, 둘, 셋. 회백색 됐어. 됐니? 나트륨은 잘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회백색 됐어. 됐니? 리튬은 한 15초 정도 걸려. 리튬 자르면 어떻게 돼? 한 10초, 15초 정도 있으면 싹 회백색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러겠어? 이 새끼가 반응성이. 얘 반응성보다 월등히 커서 그런 거야. 이해됐습니까? 알카리 금속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더 위험해야 정말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알카리 금속의 특징. 엄청 중요하다. 두 번째. 알카리 금속의 특징 두 번째. 바로 뭐야? 반응성이 너무나 커서 물과 반응해. 반응성이 너무나 커서 뭐야 돼? 물과 반응할 정도야. 물과 반응. 알겠니? 그래서 물과 여기는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태연아, 내가 분필 너한테 줄게. 알겠니? 그럼 분필 어떻게 줘? 이렇게 주는 건 주는 거지. 근데 태연아, 분필 내가 줄게. 태연아, 너한테 분필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마찬가지야. 자, 봐. 물이 있는데, 해봐. 여기에다 나트륨을 딱 놨어. 나트륨을 놨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나트륨에서 전자를 누구한테 주겠어? 물한테 주겠지. 근데 물한테 어떻게 해줘? 폭발적으로 주는 거야. 그냥 얌전히 주는 게 아니라 이 새끼 반응성이 워낙 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폭발적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폭발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겠어? 반응성이 엄청 컸어.
알겠니? 반응성이 너무나 크단 말이야.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하나 다시 할게. 우리 알칼리 금속 어떻게 구별해? 자, 봐. 알칼리 금속을 구별한단 말이야. 알칼리 금속을 구별할 수 있어. 알칼리 금속을. 됐니? 얘 누구? 리튬. 얘 누구? 나트륨. 얘 누구? 칼륨이야. 그래서 얘가 리튬인데 얘가 리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원소를 구별하는 법 배웠어. 리튬을 불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불에다 집어넣으면 리튬이 불과 반응해서 불꽃색이라는 게 나온다. 리튬 무슨 색이야? 그래, 얘 붉은색이야. 얘 붉은색이다. 나트륨 무슨 색이야? 그 유명한 애 노란색이다. 그래서 나트륨을 불꽃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노란색 불꽃이 타타닥 튀면서 나온단 말이야. 얘보다 더 이쁘지?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이뻐. 얘 무슨 색이야? 언제 바뀌었어? 이것들이 아주 다 나와라. 알겠니? 됐어?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됐니? 칼륨 보라색 맞지? 갑자기 나까지 헷갈리게 할래? 이것들이 됐니? 보라색 맞지? 이것들이 됐니?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있어? 구리가 무슨 색이야? 칼슘이 주황색이야. 나를 헷갈리게 막 지지를 하는데. 됐어? 그래서 나트륨 노란색, 칼륨 빨강색, 칼슘 아니 또 뭐다? 리튬 붉은색. 녹화 중이야. 헷갈리게 하지 마. 리튬 무슨 색? 붉은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야, 됐니? 연보라. 이렇게 눈탱이 맞으면 연보라색 되는데. 알겠니? 오늘 작업 여러 번 친다. 알겠니? 됐어? 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알칼리 금속을 뭘로 구별해?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금속 알고 있어야 돼. 저거 어디다 써먹어? 알칼리 금속 그럼 불꽃 반응색으로 어디다 써먹지? 그렇지. 폭죽 터뜨렸다는 거야. 그 화약에다가 나트륨을 집어넣고 화약 터뜨려서 빵 터진 문색 돼 있어. 노란색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도 불꽃 축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란 불빛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 나트륨 딱 그러는 거야. 땅 터졌다고. 보라색이야. 칼륨. 빨간색이 딱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튬 딱 그러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 했어? 오, 공부 좀 했는데 그럴 거라고. 그럼 뭐라 하면 돼? 나 카우스 나온 여자야. 딱 그러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이야 해서? 다음에 데이트 갔는데 도현아 어디 강릉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폭죽 판다고 뿅팍 터진다고 3,000원이야. 사야 돼. 12발 나가. 슉슉슉 나간다고. 그걸 빨리 하면 되겠어. 그러니? 노란색이야. 나트륨, 빨간색이야. 리튬, 보라색이야. 칼륨, 딱 그러면 여학생이 뭐라 했어? 오빠, 공부 좀 했어? 나 카우스 나왔잖아. 딱 그러는 거야. 그럼 지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되잖아. 알겠니? 됐어? 남자가 지적인 매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불꽃색으로 구별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뭐 하다 이게 된 거냐면 잘 봐. 아까 얘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그랬는데 나트륨을 됐니? 물에다 던지면 물 위에 뜬다고. 나트륨을 물에다 던지면 물과 뛰는데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과 반응하지. 그래서 폭발한다 그랬지. 이게 나트륨인지 어떻게 알아? 노란색 불꽃이 나면서 타다다다 탄단 말이야. 알겠니? 만약에 내가 여기다 칼륨을 던지면 어떻게 돼서 칼륨도 물에 뜨겠지. 그럼 어떻게 돼?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겠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무슨 색 불꽃이 나오고 있어? 보라색 불꽃이 튄단 말이야. 얼마나 반응을 잘하면 됐니? 물과 불꽃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반응을 잘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자, 화학식 또 써야 돼.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뭐부터 쓸까? 리튬부터 다시 쓸게.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물 분자식 H2O 야. 물과 반응하면 뭐 돼? 뭐 돼? 물과 반응하면 물과 반응해서 리튬 OH가 되는 거야. 요거 읽어봐. 뭐라 읽어야 돼? 간열. OH가 붙었지. OH가 붙으면 이거 뭐라 읽어? 수산화. 리튬이니까 이거 뭐야? 수산화 리튬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왜 굉장히 중요해? 이 수산화 리튬이 염기성이잖아.
얘가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이 있지. 물질에는 우리가 염기성인지 산성의 특징은 저 4단원에 가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넘어갈 거야. 그냥 성질이 중성의 물이 아니라 염기성 물질이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아. 알겠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 위험한 물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리튬을 물에 녹으면 염기성 수용액이 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뭐야?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바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야. 우리 인간은 수소를 무서워한단 말이야. 수소를 왜 무서워해? 그렇지, 폭발하는. 그래서 수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가연성 기체야. 폭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봐. 여기에 됐니? 리튬을 놓으면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막 불꽃이 튀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수소기체. 근데 이 수소기체에 만약에 불꽃이 탁 튀면 어떻게 돼서? 터진단 말이야. 너무너무 위험한 실험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험을 해야 돼.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수소기체는 어떻게 해야 돼?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빨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된 데서 실험하면 어떻게 돼? 불꽃이 터질 리가 없는데 저 수소기체가 만약에 모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돼? 굉장히 위험하겠지.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험을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이 실험을 안 해. 위험하니까. 알겠니? 자, 암기 포인트는 자, 얘 누구야? 리튬이 물과 반응해서 반응하는 수용액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새끼가 염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잠깐 배운 적 있어. 염기성에서만 반응하는 지시약품이 있어. 염기성에서만 반응하는 지시약이 있어. 뭐야? 네, 페놀프탈레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할 때 이 물에다가 아주 소량의 뭐야? 페놀프탈레인을 갖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야.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놓으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중성의 물이었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거야. 근데 리튬을 떨어뜨리면 불꽃이 다다다닥 튄 다음에 갑자기 이 수용액이 염기성 되니까 페놀프탈레인에 의해서 이 수용액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볼겋게 되는 거야.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야? 빨강색으로 바뀌거든. 지시약이야.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지시약이야. 페놀프탈레인은 외워놔야 돼. 뭐 할 때 쓰는 지시약이야? 염기성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지시약이야. 페놀프탈레인은 뭐 하는 지시약이야? 염기성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거 공부해놔야 돼. 특히 우리 도열아 공부해놔야 돼. 왜? 서울에 좋은 수영장 있잖아. 됐니? 좋은 수영장 있지. 워크힐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주 수영장 좋은 데 많단 말이야. 그 좋은 수영장에는 뭘 떨어뜨려 놨어? 그 페놀프탈레인이 떨어져 있어. 서울에 있는 좋은 수영장들은 페놀프탈레인이 떨어져 있다고. 알겠니? 왜 떨어뜨려 놨겠어? 네. 사람의 소변이 암모니아 염기성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영하면서 소변이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화장실 가서 보고 와야 돼. 알겠니? 근데 나가기가 귀찮다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뭐 그냥 자유형 하면서 어때? 그냥 대충 흐리지 뭐 하고 쓱 자유형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쓱 흘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지나간 길은 다 빨갛게 되겠지. 왜? 수영장에 페놀프탈레인 떨어져 있다. 알겠니?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로 유튜브 100만 조회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좋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돼.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알겠니? 이것도 봐. 수업 시간에 졸다가 또 서울 수영장 가서 지려가지고 100만 조회수 그는 누구인가 해갖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잘 차려야 돼. 정신 잘 차려야 되겠어? 페놀프탈레인 뭐 할 때 나오는 지시약이야? 염기성에서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이야. 우리의 소변은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네 오줌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수영장 가서 싸면 100만 조회수야. 알겠니? 그래서 유튜브 바로 100만 조회수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요즘 선생님 인스타 얼마까지 나왔지? 한 6만 조회수 나와서 멈췄나? 나 요즘 인스타를 멈춰가지고
그래서 한 6만, 10만, 한 조사해봐. 얼마까지 올라갔니? 아, 나 그거 올라가다가 멈추더라? 내가 요즘 유튜브를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게요. 요즘 또 학원 모집이 끝나니까 내가 또 인스타를 안 했어. 얼마나 왔어? 팔로워서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말고 있어. 저 6만 주. 어?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말고. 그래? 그거밖에 안 된다고? 2만밖에 안 된다고? 6만까지 올라갔었는데? 6만 6.1만. 그렇지, 그거 있지? 그래, 6만 조회수 올라간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 100만 터지면 이제 쓰이는 거지. 인스타 그만해야지. 아무튼 가자. 그래서 왜? 조회수 100만 조회수 나오면 큰일 난다, 괜히. 선생님 꿈이 유명해지지 않는 게 꿈인데, 유명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거 또 올려야 된단 말이야. 결석생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올리면 또 터지면 또, 알겠어? 락을 걸든지 해야 간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수산화 나트륨이 되면 수용액 무슨 성 된다고? 염기성이 되고, 내가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렸으면 반응 후 페놀프탈렌에 의해서 이 용액이 무슨 용액이 되겠어? 붉은색 용액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는 뭐라고? 수소야.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성냥불을 갖다 대면 되겠지.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 터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알카리 금속의 굉장한 특성이었습니다. 이게 알카리 금속의 특성이야. 됐습니까? 자, 책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험이 있는 거야. 알카리 금속의 특성. 이렇게 있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자, 알카리 금속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지. 리튬, 나트륨 있네요. 그래서 리튬을 칼로 자르고 있습니다. 물인데 파넬프탈렌을 떨어뜨려온 물에다가 리튬 조각을 집어넣는데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이야. 얘는 그래도 큰 거 쓴다. 쌀알 반쪽만 한 거 써야 돼. 알겠니? 왜? 수소기체 발생해서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쌀알 반쪽만 한 걸로 실험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도 나온 거야. 쌀알 크기로 사용하는 것은 알카리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많은 양의 물과 반응시키면 위험한 거야. 위험해? 왜 위험해? 수소기체 발생해서 터질 수도 있잖아. 됐니?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오겠지. 이렇게 실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 단면이 쉽게 잘라지고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왜 광택이 사라졌겠어? 그렇지. 산과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산화 리튬이 될 테니까. 녹이 쓴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어이구 기체가 발생한다. 무슨 기체가 발생해야 돼? 수소기체가. 그래서 수용액의 색깔은 리튬 떨어지면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겠지. 근데 여기 봐라. 나트륨은 어떻게 돼? 여기서 봐. 격렬하게 반응한다. 칼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야 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가 반응성이 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지. 이게 알카리 금속의 특징이었습니다. 됐니? 잘 봐. 그럼 모든 알카리는 공통적인 화학적인 성질을 같이 해. 물론 물리적인 성질도 공통적인 게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은 조건소는 성질이 비슷하다. 왜? 지금 그 결론을 하니까. 왜 같은 조건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해? 그렇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 원자가 전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해? 원자가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고? 원자가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가니? 같은 조건소가 참 하나 빼먹었네. 선생님 오늘 덤벙덤벙 되냐? 하나 빼먹었네. 자, 마지막이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어때? 반응성이 크지? 커도 어때야 돼? 너무 크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보관을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지. 왜? 산소랑 반응할 테니까. 뭣도 없는 곳에 보관해야 돼. 그렇지. 물도 없는 곳에 보관해야 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산소와 물이 없는 곳에 보관해야 돼. 그럼 산소와 물이 없는 곳 어디 있겠어? 그렇지. 기름 속에 있는 거야. 기름. 석유에다 집어넣는 거야. 석유라는 기름 속에 넣어놓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거기는 물과 산소가 없어. 액체 파라핀은 뭐지? 액체 양초야. 액체 양초 속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물과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 어디다 보관해야 돼? 산소와 물이 없는 기름 속에다 보관하는 거야. 알겠니?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 보관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해됐죠? 자, 갑니다. 알칼리 금속. 아이고, 쏘리. 다시. 할로젠. 엄청 중요한 거야, 할로젠. 됐니? 이번에는 같은 족 원소 중에서 반대편에 있는 거야. 아까 알칼리는 어떻게 돼야 돼? 비활성 기체에서 가장 뭐한 거? 먼 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비활성 기체. 얘 누구? 헬륨. 얘 누구? 네온. 얘 누구? 아르곤. 크립톤. 뭐 이렇게 있어. 됐니? 근데 우리는 뭐야? 얘. 누구야? 프로린. 얘 누구야? 염소. 물론 얘네들은 20번이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 누구? 브로민. 얘 누구? 아이오딘. 됐니? 아이오딘이야. 알겠니?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거지. 얘 성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려. 됐니? 그리면 되지. 얘 원자번호 몇 번? 얘 원자번호 몇 번? 안 나오는데? 얘 원자번호 35번, 얘 원자번호 53번. 됐니? 자, 얘 그리겠습니다. 프로린. 원자번호 몇 번? 9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겠어?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겠어? 7개. 이게 프로린이야, 이게. 됐어요? 자, 염소 갑니다. 몇 번? 17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이게 염소야. 됐니? 브로민 그리지 말자. 너무 커. 자, 안정해, 불안정해? 자, 어땠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받았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알칼리와 할로겐은 기본적인 성향이 반대. 알칼리는 전자를 무조건 하나 버렸으면 좋겠지만 할로겐은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야 돼. 나도 전자 하나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프로린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프로린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염소도 무조건 전자 하나를 받아서 무조건 염화이온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는 프로린이 없어. 프로린 이온이 있는 거지. 자연계는 염소가 없어. 염화이온이 있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러면 프로린하고 염소하고 반응성 누가 더 크겠어? 반응성 누가 더 크겠어? 프로린이 더 커. 왜 그러겠어? 아까 알칼리하고 똑같잖아. 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17개에 무슨 역이 있어? 청력이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9개의 청력이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17개가 있지만 이 청력이 17개에서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 여기가 뚫고 들어가기 좀 쉽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응성 누가 더 큰 거야? 프로린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9개 뚫어야 되고 얘는 17개 뚫어야 되고 35개 뚫어야 되고 53개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반응성이 크니? 그래. 이걸 또 어렵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렇지.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려요. 뭐 할로겐의 특징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럼 예스야 노야? 그럼 예스가 되겠고 할로겐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작다 이러면 노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보여? 이야. 그래, 이리 와. 앉아. 앉아. 가만히 있어. 널 본잖아, 제가. 그래? 신기하지? 나만 보는 줄 알았지. 보여? 괜찮아. 괜찮아. 보이고 그런 거야. 너희들은 안 보이지? 니네가 정상이야. 안 보이는 게. 괜찮아. 보여? 여기 누구 있어? 없지? 여기 누구 있어? 없지? 여기 보여? 네가 정상이야. 이거 다 정상이지? 제가 보고 있다고?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지. 그래도 쟤는 살아있는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는데?
큰일 났다. 여자니까 따라가지. 알겠어? 왜? 너 따라가랄까? 아니요. 안 돼? 넌 마음에 안 든대. 응? 너 비도 오는데, 비도 안 오는데 왜 왔어? 와봤어? 빨리 가. 가, 제가, 갔어. 갔지? 아니, 제가 자꾸 보길래. 됐지? 안 그지? 넌 안 보였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쟤는 자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됐습니까? 계속할게. 됐니? 자, 봐. 그래서 프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은 뭐라 한다고? 할로젠. 할로젠은 질량,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 됐니? 얼마나 반응성이 커? 겁나 커. 왜? 전자를 몇 개만 받으면 하나만. 옆에 누구 있겠어?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자, 한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이게 8번의 산소 원자 모양이잖아. 그럼 최각의 전자수 몇 개 있어? 6개. 안정화 질려면 어떻게 돼야 돼?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 얘네들은 전자 하나만 얻으면 돼.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야 돼. 그럼 이 옆에 있는 애는 또 있겠지. 얘는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3개. 2개 얻는 게 쉽지. 하나 얻는 게 쉽지.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성이 월등히 큰 거야. 누구 중에서? 음이온 중에서. 그래서 음이온을 대표하는 할로젠, 양이온을 대표하는 알칼리. 그래서 같은 족 원소에 대표하는 애들 2개를 갖다 놓고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족 원소가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는 건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다는 거야?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원자가 전자 수가 결정하더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고? 원자가 전자 수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원자가 전자의 성질이. 원자가 전자가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걸 가리키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원자의 구조, 주기율표, 원자의 특성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특징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주기율표의 족이 결정하는 거야. 그 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원자가 전자 수가 결정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알칼리는 아까 뭘로 구별했지? 알칼리 내가 뭘로 구별했어? 알칼리. 아까 내가 알칼리 구별했잖아. 뭘로 구별했어? 그렇지. 불꽃 반응 색으로 구별했잖아. 빨간색이면 리튬, 노란색이면 나트륨, 칼륨은 보라색. 근데 할로젠은 분자 상태 자체 색깔이 있어. 그래서 프로린은 다망색이야. 다망색. 이것도 외워야 된다. 염소는 무슨 색이야? 염소는 무슨 색일까? 염소는 무슨 색이야? 염소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인데 약간 진한 노란색이어서 황록이라 그래. 황록색. 황록색이라 그래. 그랬더니 브롬은 무슨 색이야? 갈색인데 조금 진하다 그래서 젓갈색이야. 젓갈색이야. 젓갈색.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이야. 보라색. 그래서 할로젠은 색깔을 지니는데 프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어때 돼?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 알겠니?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알칼리는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지만 할로겐은 자체 색깔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이 브로민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건 인간이 사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25도씨에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 대부분의 원소들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됐어? 물론 기체도 있지만 얘는 뭐야? 얘네들은 기체야. 얘는 액체로 존재해. 상온에서.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뭐야? 고체이기는 한데 얘가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 뭐야? 승화. 고체를 두면 얘가 무슨 기체로 날아가 버려?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오딘을 두면 얘가 승화되는 거야. 액체 건너뛰고 고체가 기체로. 너희들 승화성 물질이 딱 2개 있어. 너희들이 배우는 것 중에 뭐 있어?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 고체야. 알겠니? 뭐 형편이 어려워서 안 가봤겠지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 더리원이라고. 31가지 뭐 이런 게 있어. 알겠니? 뭐
알아. 형편 어려운 애들 몰라.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을 케이크로 만들어줘. 그러면 물어볼 거야. 그 케이크 살 때 멀리 가세요? 그럴 때 뭐라 그러면 돼? 네, 졸라 멀리 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알겠니? 한 5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줄 거야. 알겠니? 뭐 집에 와서 그렇게 보면 포글포글 알겠니? 농담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다. 얘는 그래서 무슨 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다. 알겠니?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야.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어. 이게 지금 뭐의 특징 배우고 있는 거야? 할로겐의 특징을 배우고 계십니다. 됐니? 할로겐은 됐어? 자체 색깔을 지닙니다. 반응성 누가 더 커?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자, 이제 갑니다. 할로겐의 특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알카리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서 할로겐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제 빈도수가 알카리가 7, 얘가 3, 7대 3도 안 돼. 알카리 8, 얘 2. 알겠니? 그러니까 시험 보면 알카리하고 할로겐은 각각 한 문제씩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알카리만 내고 할로겐을 안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자, 아무튼 갑니다. 할로겐은 어떻게 돼?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우리 방학 때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요. 다음 과정에서 분자. 분자는 이렇게 이온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거 7개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프로린 지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잖아. 지거 7개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거 7개, 네 거 7개니까 너도 하나 모자라고 나도 하나 모자르겠지. 그래서 서로 공유해서 안정한 물질이 되자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 그러지. 요 다음 단어냐? 됐니? 그래서 공유결합해서 안정화되기도 하는 거야. 전자를 얻어도 되지만. 그래서 플로르 하나가 공유해서 안정화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원자 분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원자 분자. 염소도 이원자 분자, 브롬도 이원자 분자, 아이오딘도 이원자 분자. 그래서 할로겐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로겐의 특징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깔이 있죠? 됐니?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자, 갑니다. 반응성이 커. 그래서 반응성이 겁나 크지. 왜? 전자를 뭐 하면 돼? 하나만 얻으면 되지. 그래서 누구랑 가장 반응을 잘하겠어? 알카리하고 반응하겠지. 알카리랑 만나면 터지겠지. 왜? 봐봐.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주고 싶어? 하나 주고 싶어. 근데 프로린은 전자를 하나 받고 싶어. 그럼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엄청난 니즈가 만족되지. 근데 어떻게 반응성이 그냥 하나를 주고 싶은 놈도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집어 던져주고 싶어. 받고 싶은 놈도 어떻게 돼?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냥 받고 싶지. 그래서 얘네들은 알카리랑 만나면 터져버리는 거야. 엄청 위험한 거지. 그래서 누구랑 반응성이 잘해? 알카리 금속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폭발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어떻게 돼?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염화 나트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겠어? 매우 안정한 물질이 돼야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흔하면서도 매우 안정한 물질이지. 엄청 흔하지? 그리고 엄청 안정한 물질이 돼야 되겠지. 내 말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알카리는 누구랑 반응했냐면 물과 반응했어. 알카리는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 됐어? 그래. 근데 봐라. 얘는 누구랑 반응을 잘해? 수소랑 폭발적으로 반응해. 수소랑 폭발적으로 반응해. 수소랑. 됐니? 그래서 무슨 성 돼? 엄청난 뭐가 돼? 산성이 되지. 엄청난 산성이 되는 거야. 얘는 수소랑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야.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산성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얘는 수소랑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산성이 되는 거라고. 알카리는 무슨 성 됐어?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어디 고민 있냐? 질투나? 너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게 생겼어. 그 정도 뭐 떨지 마. 뭐 고민도 하지 말고. 네가 좀 못생겼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런 거야? 나랑 비교해서 그래. 나랑.
알겠니? 너도 보통은 돼. 비교 대상을 나한테 하니까 네가 지금 그런 거지. 손가락에 힘주고. 그래. 자신감 있게 어깨 힘주고. 어깨 펴고. 그렇지.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좀 힘들어, 삶이. 그렇지? 건강 가자. 그래서 산성이잖아. 알칼리는 물과 반응의 염기성.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해서 무슨 성? 산성.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봐라. 수소랑 반응할 때. 됐니? 반응성은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그렇지. 얘가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이 두 새끼가 만나면 폭발해버려. 반응성이 너무나 커서. 됐니? 그러면 염소랑 수소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반응성이 커 작아? 큰 편하니까 얘는 빛을 쬐어주면 폭발해. 그러니까 수소 집어넣고 염소 집어넣고 빛을 주면 폭발해버려. 알겠니? 그러면 수소와 브로민은 어떻게 될까? 브로민은 어떻게 될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천천히 반응해. 얘는 반응성이 어때야 돼? 좀 작은 편이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천천히 반응해. 됐니? 그러면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오딘이 반응하면 얘가 반응성이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촉매 같은 거 집어넣고 가열하면 반응해. 얘는 가열해야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 봐. 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은 얘가 훨씬 더 크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얘 무슨 성 돼? 산성이 되지. 얘는 가열하면서 반응해야 반응을 잘하지. 근데 만들어지면 이 새끼가 매우 강산이야. 산의 성질이 매우 강하다고. 아주 매우 강한 독극물의 독성이 강한 강산이야. 근데 얘는 반응성은 커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얘가 약산이야.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강산, 이쪽이 무슨 성? 약산.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산으로 만들면 아 누가 강산이야? 프로루야? 프로루와 수소는 약산, 아이오딘과 수소는 강산. 반응성은 누가 더 큰데? 그렇지. 프로루나 수소가 훨씬 더 반응성이 큰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알칼리하고 성질이 무조건 반대지. 지금 알칼리의 성질과 할로젠의 성질은 매우 중요하지. 근데 잊어먹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지. 바로 뭐야? 알칼리의 특징이 중요하고 할로젠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 이 책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대표하는 1족, 대표하는 17족,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같은 족이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은 원자의 성질이 비슷하네.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야. 그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 원자의 원자과 성질,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해.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제 보라는 사람이 이런 원자 궤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 사람에 따르면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수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배치가 될 수 있지. 우린 20번까지가 네 번째 껍질에 안 하네. 그래서 여기 있네. 답 됐니? 어딨어? 여기 있네. 전자 배치의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얘를 뭐라 그런다고? 원자가 전자가. 자, 뭘 결정한다고?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걸 가리키려고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결론이. 됐습니까? 그럼 오늘 수업이 다 된 거예요. 자, 갑니다.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리튬, 질소, 프로린, 염소. 에이, 불쌍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려봤잖아, 지금. 됐니?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 얘는 5개, 얘는 7개, 7개. 얘네 둘은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같네? 그럼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네. 같다 그러면 안 돼. 화학적 성질이 같으면 같은 원소야. 알겠니?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 그래야지. 같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 그래서 여기 있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소들의 성질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되잖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물론 20번 이후에는 조금 다른 성질이 나타나. 됐니? 그래서 20번 이후에는 우리가 안 배우는 거고 20번 이후에는 나중에 화학원 하면 내가 조금 가르쳐 주긴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들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같은 이유는 바로 뭐야? 원자과 전자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야. 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부터 하지. 방금 전에 뭐 답이 나왔으니까. 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들은 무엇이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까? 무엇이 같아서?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안 쓸게요. 표에 뭐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니? 가자. 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여기 껍질 몇 개야? 하나. 여기 껍질 몇 개야? 두 개. 이거 문제를 왜 내지? 정바가 테스트인가? 됐니? 껍질 몇 개야? 주기 몇 개야? 이거 왜 그러? 이런 문제 왜 내는 거야? 하나, 둘. 껍질 몇 개야? 왜 그렇지? 됐죠? 자, 갑니다.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하나. 얘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하나. 원자과 전자수 하나. 원자과 전자수 산소니까 몇 개야? 6개. 됐니? 그러면 갑니다. 됐어. 됐니? 자, 봐. 2주기를 써보세요. 그렇지? 아까 주기가 무슨 뜻이야? 주기가. 주기가 무슨 뜻이지? 껍질수. 주기가 껍질수죠? 주기가 껍질수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주기가 껍질수니까 2주기가 있어. 이게. 됐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누구 있어? 얘 하나가 있지. 근데 여기서 누군 빼야 돼? 수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11이니까 성질이 비슷하죠. 근데 수소는 예외라 그랬잖아.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소가 안 맞아. 알겠니? 그래서 수소를 예외로 빼주셔야 됩니다. 얘는 수소기 때문에 얘를 빼고 화학적 성질이 있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니네 둘이 화학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죠? 자, 문제 몇 개 풀러 가겠습니다. 문제 몇 개 풀러 갑시다. 문제 몇 개 풀러 갑시다. 이렇게. 자, 봐. 가장 기본형의 문제인데 너무 기본인데 이거 혹시 수행평가나 그런 거 할까봐 알카리 금속은 학교에서 요즘 실험을 안 하는 게 추세긴 한데 혹시 어느 학교도 할지도 모르니까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아우, 여기 뭐야? 시험관에다가 아주 소량의 칼륨, 나트륨, 리튬을 떨어뜨렸는데 물속에다 뭐 떨어뜨려놨어? 페놀프탈렌 떨어뜨려놨다. 그럼 페놀프탈렌은 뭐 알아보는 지시학이야? 염기성에서만 반응하는 지시학이고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어야 돼? 빨강색이 돼야 되겠지. 붉은색. 됐니? 가자. 너무나 창피해서 안 읽을게요. 물과 잘 봐. 격렬하게 반응. 됐니? 매우 격렬하게. 격렬하게 반응. 잘 반응. 됐니? 이 문제는 우리는 외워서 알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여기서 A, 시험 볼 때는 B, 시험 볼 때는 C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매우 격렬하게, 얘는 격렬하게, 얘는 잘 반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반응성. 반응성 누가 더 커야 돼? A, B, C 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우린 외워서도 알고 있잖아. 알카리 금속은 원자분화가 클수록 반응성이 집에 갈 때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니? 다시 알카리 금속은 원자분화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됐죠? 갑니다. 이게 누구야? 자, 갑니다. 그러면 반응성은 칼륨, 나트륨, 리튬 뭐 암기로 되어 있겠네.
자, 봐.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얘가 무색이 붉은색으로 돼서 무슨 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염기성이 됐기 때문이겠지. 근데 니툼이 염기성인데 나머지 다 똑같이 염기성인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변화 없음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누구다? 수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꺼져가는 성냥불이나 이런 걸 갖다 대면 어떻게 돼? 터진다 알겠니? 됐어요? 이런 걸 용어로 바꾸면 뭐라 그러지? 터지는 걸? 가연성이라 그래. 가연성. 폭발하는 성질을 가연성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봐. 꺼져가는 불이 막 살아나지. 됐니? 누구야? 산소야. 알겠니? 산소는 불을 타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무슨 성이라 그래야 돼? 조연성. 타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조연성. 조연 어떤 단어야?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이 있지. 드라마의 주연은 어떤 사람이야? 그 이제 주인공, 수행 같은 사람이지. 조연은 어떤 사람이야? 그 주연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조연이라. 그러니까 산소는 지가 타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타도록 뭐 하는 거야? 도와준다 그래서 산소를 조연성 그러는 거야. 얘는 스스로 탄다 그래서 가연성 그러는 거야. 가연성. 수소는 가연성. 이것도 조금만 알아두세요. 학교에서 어디까지 좀 더 용어를 쓸지 몰라서. 자, 가겠습니다. 됐죠? 아, 이런 거 창피한데. 내가 참 창피하지만 그래도 나 이 창피해서. 그려봐. 자, 그려봅니다. 창피하지만 그려봐야 돼. 알겠니? 이거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내더라. 나 창피한데 그래도. 그려봐. 네. 누워서 수업 들어도 돼요. 됐니? 장판 사다 놓을까? 누워서 수업 들을게? 빨리 그려봐, 빨리.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샤프 없어? 응, 샤프. 첫 번째 껍질에 전념할게. 자, 두 번째 껍질에. 그렇지. 난 너무나 기본적인 거야. 이걸 못 그리면 진짜 나랑 수업을 뭐 잘못했어? 환자번호 양성역 스페이스 바깥쪽에 몇 개 그렸어? 그렇지. 둘, 넷, 여섯 개. 여기는 뭐라고? 두 개, 여덟 개. 그래. 우리 간열이가 똑똑한데. 그렸어? 그렇지. 어떻게 산소? 그렇지. 산소는? 그렇지. 그래. 여기서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야 돼. 그렇지. 너 잘하잖아. 26, 28, 그렇지. 282, 28, 7,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되지. 그래서, 뭐, 몇 쪽이면 좋은지. 이런 거를. 그려봐. 그리고 있어, 다들. 누굴 그려? 너 방금 그렸잖아. 그리기 싫으면 숫자만 쓰든가. 그 정도는 할 줄 아냐, 그지? 금방 그려지지? 치워봐, 얘는. 그러면. 양선접수 몇 개야? 그러면, 선접수도. 그러면. 그래. 그럼 봐요. 얘는 몇 주기 몇 주공이서? 몇 주기야? 주기가 껍질수야. 그래, 1주기. 언제까지 생겼어? 하나, 그렇지. 얘는. 그렇지. 껍데기가 2주기니까. 그치? 껍데기가 2개니까 2주기. 언제까지 생겼어? 바깥에 몇 개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일리 없는데? 5개 일리가 없잖아. 그지? 그렇지. 몇 개? 2주기야? 37이야? 37이야. 됐네.
어렵지 않았죠? 다 잘 그렸는데 자, 봐. 여기서 낚시 하나의 포인트만 다 가면 되지. 왜 이래? 낚시 포인트 하나만 비켜나가면 되지. 어디에 낚시 포인트가 있어? 얘는 그지? 2주기. 예. 아, 뭐야 이거? 얘는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여기가 3주기. 뭐 이런 거 틀릴 일이 없지. 근데 봐라. 원자과 전자수인데 봐라. 원자과 전자수. 얘 몇 개야? 하나. 얘는 몇 개겠어? 2. 6이 돼야 되니까 얘 몇 개야? 6개.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2. 8 돼야 되겠지. 여기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그렇지. 0 써야 돼. 8 쓰면 안 돼. 이게 낚시잖아. 원자과 전자수는 뭐라 그랬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알겠니? 그래서 최대 전자를 다 채우면 됐니? 이게 낚시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말 많이 내. 됐어요? 얘를 실제로 그리면 됐니?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얘는 몇 개 해야 돼? 8개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해 안 해?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 그러면 얘 몇 개가? 빵개, 빵개, 빵개인 거야.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다는 거야, 잼민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이해갔어?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고? 비활성 기체는 빵개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사기들 계속 하는 게 뭐라고? 최외곽 전자수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진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묻는 거야. 그럼 얘는 진짜 바깥의 전자수 몇 개 있어? 2개. 얘는 몇 개 있어? 8개. 얘는 몇 개 있어? 8개. 이렇게 써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로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 문제를 낚아내는 거야. 알겠니? 매우 많이 낚시에 당해. 엄청 당하는 거야, 여기에.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8 쓴 놈들은 원자과 전자인데 8 쓰는 놈들은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돼야 돼?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빵 돼야 되나? 빵 돼야 돼. 빵. 얘는 몇 개 돼야 돼? 원자과 전자수. 됐니? 2개. 얘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겠어? 7개. 요건 뭐야? 2, 8, 7이었을 거야. 그리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니? 이거 가지고 맨날 낚시 당한다. 알겠니? 여러분들이 서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오면 대부분 시험을 잘 봤다 그래. 근데 와서 뭐라 그래? 실수로 몇 개 틀렸다 그러지. 뭐 때문에 틀렸더라? 실수. 실수가 어딨어? 실력이지. 됐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다음 밑에 화학 반응식 쓰는 거야. 화학 반응식이다. 알겠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까 봐. 화학 반응식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2개의 화학 반응식 있잖아. 여기 알칼리 금속을 M이라 그랬을 때의 화학 반응식.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잖아.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썼었지? 됐니? 그래서 알칼리가 M이라고 약자를 쓰면 이게 나트륨이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나트륨. 이게 칼륨이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칼륨. 됐니? 그 다음에 물과 반응했을 때 MOH. 나트륨이면 수산화나트륨. 칼륨이면 수산화칼륨.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 누구? 수소. 화학 반응식 서술형으로 쓰라 그럴 거야. 시험 문제 다 알려주는데도 틀려오면 안 되겠지. 됐지? 시험 문제 더 알려주는데도 틀리면 안 되겠지.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언제나 화학 반응식은. 됐니? 누구랑 반응했을 때? 알칼리랑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 누구랑 반응했을 때? 수소랑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 자, 이 화학 반응식 쓰라는 게 서술형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니? 빈도는 누가 많아? 알칼리 8, 할로젠 2. 알겠니? 그러니까 8대2 반응이야. 서술형으로. 나 분명히 알려줬어. 서술형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온다까지. 알겠니? 뭐가 나온다까지 알려줬다. 그런데도 틀리면 안 되겠지? 네,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도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만 몇 개만 골라서 풀죠. 다 풀기는 뭐 다 풀어도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긴 하는데
다 풀어도 되겠죠? 자, 1페이지 됐고요. 1페이지래. 1번 문제부터 갈까요? 선생님, 프린터가 뭐 이렇게 됐어? 그건 날라갔네요. 자, 가자. 1, 2번 생략.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제일 많아.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얘잖아. 됐니? 이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맞추는데 정답 틀린 놈 있겠지? 뭐 때문에 틀리겠어? 기억. 무조건 기억 때문에 틀려. 됐니? 왜 기억 때문에 틀려? 금속 원소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수소가. 알겠니?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낚시에 당해오잖아. 수소. 됐니? 여기 있네. 넘어가 버렸네. 쓸까? 수소. 얘 누구? 다 쓰려니까 귀찮다. 그냥 있는 것만 쓰자. 얘 누가 돼야 돼? 리튬. 얘 누구지? 베릴륨. 얘 누가 돼야 되지? D? 나트륨. 나트륨 옆에 누구? 마그네슘. 얘 누가 돼야 되지? 프로린. 얘 누가 돼야 되지? 염소. 얘네들은 써야 돼. 알겠니? 얘네들 누가 돼야 되겠지? 네온. 얘 누가 돼야 되겠지? 아르곤. 프로린 옆에 누가 돼야 되겠지? 요 정도는 쓰자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 정도야, 지금. 됐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틀려온다고? 기억 때문에 틀려오는 거야. 무조건 기억 때문에 틀려오는 거야. 틀린 사람들은. 그래 놓고 뭐라 그래서, 채민아? 선생님 실수해서 A를 못 봤어요. 그래 쓰여 있는데 못 봤니? 그때 A를 안 보이더라고요. 다 알칼리인 줄 알았대요. 됐죠? 그러면 기억 막혀서 안 되겠어. 얘 때문에 안 된다. 얘가 수소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C는 어디 있어? 됐니? C 여기 있다. 야, 니네 시험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이 C를 탄소로 놓고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알겠니? C 저기 있는데 이걸 탄소로 놓고 푸는 애들 진짜 많아. 알겠니? 저 C는 지금 뭐야? 탄소요. C는 뭐라고? 탄소. 죽여버린다. 알겠니? 얘 누가 돼야 돼? 산소야. 당연히 산소는 비금속이야. B하고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자, 봐. 이 문장이 나왔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 문장이 나왔어. 무슨 뜻이야? 같은 족 원소야?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B하고 E 어디 있어? B하고 E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은 모두 비슷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엄청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 됐니? 이거 시험 실제로 나온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겠어? 안 높아. 기억 때문에. 됐니? 기억 때문에. 됐니? 그래서 봐봐. 기억 디귿이 있어 없어? 있어. 딱 있어버리는 거야. 만약 기억 디귿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 한 번 더 고민하겠지? 딱 했는데 보기에 기억 디귿이 있지? 고민도 없이 미련도 없이 바로 3번이야. 이해됐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해야 돼. 시험을 잘 보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문제야. 바로 뒤에 문제야. 이게 3번이었으면 4번일 거야. 엄청 중요도가 높죠. 알칼리 금속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갑니다. 리튬을 칼륨이네. 칼륨을 칼로 자른 모습을 나는 페놀프탈레인 용에 넣은 리튬의 모습을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뭘로 자르고 있어? 칼날로 자르고 있는데요. 잘 잘려? 칼날로 잘리면. 아니, 나무 칼로도 잘리는데 저 칼날로 잘리면 얼마나 잘 잘리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얘는 리튬인데 알칼리 금속을 뭐에다 집어넣었어? 페놀프탈레인이 떨어져 있는 물에 넣었지? 그러니까 빨간색인데 됐니? 책이 칼라니까 좋다. 응? 빨갛게 보이잖아. 자, 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같은데 리튬도 칼로 자를 수 있다. 그럼요. 잘 잘려. 나에서 수용액은 무슨 성이다? 뭐 때문에 알아?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드는 건 염기성이야. 됐니? 와우. 칼륨으로 실험하면 수용액을 무색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됐니? 같은 족 원소는 성질 모두 비슷해서 안 된다. 알겠니? 답은 몇 번에 있어? 몇 번에 있겠지? 3번에? 3번에 있어. 자, 똑같은 문제여서 똑같은 문제도 한번 해볼까?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똑같은 문제여서 뭐 알칼리 금속을 금속 A를 유리판에 넣고 칼로 자르고 단면 관찰 물에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린 용액을 떨어뜨려 쌀알 크기 A 조각을 넣고 반응하는 거야. 똑같은 문제죠? 생략. 자, 이 문제가 시험에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오늘 내가 서술형 계속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오늘 했던 서술형 문제 뭐였었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쓰시오. 할로젠 금속의 특징을 쓰시오. 세 번째가 바로 뭐야?
알칼리 금속을 어디다 보관하래? 액체,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 보관하는 이유를 쓰세요. 그 까다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뭐라고 써야 돼?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하지.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해? 누구랑 반응한다고? 산소랑 반응하고.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해? 물과 반응하지.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돼? 물도 없고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름속,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 보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야? 물과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됐니? 그래서 물과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선생님. 그럼 선생님 진공에다 보관하면 되죠. 뭐 진공에다 보관하면 좋지. 근데 진공이 보관하기가 어때야 되겠어? 그죠? 보관과 비용이 어렵겠지. 많이 들겠지. 보관도 불편하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우리가 진공을 만든다는 것은. 알겠니? 그래서 액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할로젠의 특징 가야 되겠죠. 할로젠의 특징 갑니다. 이 책은 좀 문제가 좀 독특해서 할로젠의 특징 문제를 한 문제 내놨어. 한 문제. 이런. 뒷장에도 할로젠의 특징 문제가 한 문제 있네. 또 여기도 한 문제 있네. 그래서 할로젠 특징 문제 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봐. 이 문제집은 할로젠의 특징이에요. 비용의 문제를 훨씬. 얘네들의 특징 누구야?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이 빠졌네. 아이오딘. 내 특징은 뭐야? 할로젠의 특징은 옳지 않은 거래. 비금속 원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7조 원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걸 뭐라 불러야 돼?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나? 근데 얘네들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F2, Cl2, 브롬2, 아이오딘2,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분자는 공유결합성 물질이고 아직은 설명 안 된 친구들은 저 뒤쪽에 가서 분자 따로 배운다 그랬지. 자,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 이야, 그래. 얘네들은 수소랑 반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겁나 잘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산성됩니까? 염기성됩니까? 산성됩니다. 알칼리는 물에 녹아 염기성.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 반응성이 작아다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요. 반응성이 어때야 돼? 엄청 크다. 됐니? 엄청 크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불가. 몇 번이다? 5번. 너무 쉽죠? 배운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알겠니? 자, 갑니다. 하나 더 있죠. 뒷장에 할로겐의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데? 확대를 이만큼 해봅시다. 됐니? 몇 가지 할로젠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입니다. 됐죠? 자, 바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고 이 자료를 해석할게요. 기어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맞아? 네, 맞아. 커요. 우리 외워서 알고 있고 여기 봐. 수소랑 매우 빠르게 반응을 잘한 반응함. 이렇게 돼 있잖아. 같은 물질하고 반응하는데 이 새끼는 매우 빠르게 반응하고 얘는 반응을 함.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할로젠이 수소랑 반응해 생성된 물질은 물에서 이상한데? 물에서 뭐야? 물에서 산성돼야 되겠죠. 이것도 뭐 이거 번호 안 해도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 액체 실온은 몇 도야? 25도야. 2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그래 사이가 25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25도가 얼마야? 끓는 점보다 높죠. 근데 끓는 점보다 높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 기체. 실온이 25도야. 알겠니? 원래는 상온이 25도고 실온은 18도야.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거 구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25도라고 생각해놔. 그럼 얘는 어때야 돼? 25도가 뭐보다 높아? 끓는 점보다도 높죠.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끓는 점 이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브로민. 그렇죠. 25도가 녹는 점보다 높지고 끓는 점보다 낮죠. 그러니까 끓는 점 사이에 25도가 있어요. 25도. 됐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얘는 봐. 25도가 녹는 점보다도 어때야 돼? 낮죠. 녹는 점이 113도야. 그러면 얼마? 25도가 녹는 점 이하죠. 녹는 점 이하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로젠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건 누구? 얘. 기체. 상온에서 기체. 상온에서 액체. 상온에서 고체. 또 하나 알고 있으려면 얘는 승화성 물질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게 할로젠의 특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바로 뭐야?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의 전자 배치 앞번에 있어. 8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호, 얘 누구야? 씁시다. 원자 모형 봤으면 누구냐? 자, 산소? A 누구예요? 첫 번째 값질에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값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네? 7개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 전체 9개. 전자가 9개 있으면 양성자도 9개. 양성자가 9개면 원자번호가 9번. 원자번호 9번이면 플로린. 네, 플로린입니다. 얘 몇 개야?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자번호 8번. 원자번호 8번 누구야? 산소. 내 지쳤구나 이제 목소리가 산소. 곧 집에 갈 수 있다 알겠니? 힘내라. 괜찮아. 너 키 얼마야? 키 얼마야? 176? 176이야. 알겠니? 왜? 우리 176이면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저 190이 있으니까 넌 키 얼마라고? 어이씨. 190, 180. 너 키 얼마야? 어이씨. 됐어?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됐니? 왜 네온이야?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됐니? 원자번호 10번. 원자번호 10번이면 누구야? 네온. 됐니? 원자번호 15. 키들이 전부 다.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야? 옳은 거 찾으래. 됐니? 자, 갑시다. 모두 2주기야? 무슨 뜻이야? 주기는 무슨 뜻이야? 껍질 수를 말하는 거지. 모두 두 껍데기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 싹 다 몇 껍데기야? 두 껍데기네. 나 진짜. 얘네들 이런 거 왜 물어봐? 좀 심하다, 그지? 원자번호 심한데? 얘 10번. 얘 9번. 나 진짜. 얘 몇 번? 8번. 19, 8. 누가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풀 수 있겠다, 그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 있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가 비슷해야 돼? 뭐가 같아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되겠지? 원자과 전자수 같은 애들 없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없어. 되겠어? 됐니? 됐어? 자, 넘어가면 안 되지? 자, 9번. 9번. 답이 뭐야, 그래서? 3번이야? 오케이. 9번. 9번. 어디갔냐? 9번. 아우, 너무 좋아. 왜 좋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내는 거야.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안 나온 거야. 됐습니까? 누구야? 수소. 원자번호 8번 누구야? 바로 똑바로 누구? 산소. 됐니? 얘 누구야? 그래, 탄소 죽여버린다 하겠니? C 뭐야? 탄소. 그러면 안 되겠니? 얘 누구야? 9번. 누구? 프로린. 11번이니까 누가 돼야 돼? 나트륨. 다 금방 찾아지네요. A하고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아? A가 누군데? 수소인데. 수소랑 나트륨이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수소는 일족 원소인데. 됐니? 일족 원소에서 어떻게 돼야 돼? 왜? 제외야. 물론 일족 원소라고 물어보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일족 원소는 맞다니까? 근데 여기에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족 원소냐 물어보면 그건 맞는 건데 얘는 화학적 성질이 얘네들하고 달라. 원래 얘 수소의 위치가 여기가 원래 처음에 만들 땐 여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왜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냥 미관상 붙여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족 원소는 맞지만 얘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 알칼리 금속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재민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니까. 수소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A하고 D는 같은 족 원소냐고 물어보면 같은 족 원소다 그럴 수는 있지만 얘는 수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됐니? BC 누구야? 프로리 옆에 산소 있잖아. 같은 주기 맞습니다. B는 할로젠 이상한데? B가 누구야 지금? 많이 작업을 건다? 됐니? 심한데? 됐어? 오늘 뭐야? 됐어? 겁나 오늘 됐어? 그러네. 됐니? 그래서 답이 뭐야? B가 할로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알겠니? 됐어요? 여기서 집에 갈 때 됐어 이제. 손 들고 왜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이건 할로젠이 아니다. B 어디서? 얘는 할로젠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딱 드는 거야. 누군가가.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왜 할로젠이 아니에요? 그러버리면 오늘 수업 대박인 거 알겠니? 알겠어? 내가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해 버릴 거 알겠니? 저 영상 올리면서 됐니? 누구라고? 오우 10번. 얘 너무나 중요한 거지. 너무나 중요한 거지. 너무나 중요하지. 10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10번. 뭐야? 완전 난 못하겠다. 답 정하는 사람. 옳지 않은 거. 2번. 자, 간헐적이 2번으로 답 들어왔어. 됐니? 간헐적이 2번으로 들어왔어. 됐어? 풀고 지금 있는 거야? 다 풀었어? 오, 됐니? 190, 난 뭐야? 됐어? 몇 번이야? 2번이야? 진짜 2번이라고 생각해? 정말 2번이라고 생각해? 진짜야? 됐어? 혜민아, 내 기회를 줄게. 몇 번이라고 생각해? 2번이라고 진짜 생각해? 내 기회를 줄게. 2번이라고 생각해? 2번인가? 확인해 봅시다.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B, C, D 여기 있어. 뭐요? B 여기 있고 C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야? 같은 주기. 그럼 얘네들은 뭐가 같은 거야? 껍질 수가 비슷한 거야. 같은 거야. 비슷한 것도 아니야. 야, 나 진짜 오늘, 나 오늘 수업 거부하겠어. 이런 진짜 내놓고 오늘 좀, 뭔 수업을, 나 진짜 수업을 못하겠다. 그지? 제가 선생님한테 왜 2년을 넘게 배운 아이야. 2년 동안 샤프 한 번 떨어뜨린 적이 없는 애야, 제가. 오늘,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집에 갈라 그러는데 너무 오늘 작업친다, 진짜. 마지막 11번 서술형으로 쓰고 끝냅시다. 너 간열이 너 진짜 내가 너 2년을 가르쳤는데 처음 봤다, 이따 사탕 줘라. 얘 사탕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이따 사탕 줘라. 빨리 서술형 답 써라. 내가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걸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해서 서술하시오. 뭐라고 쓰면 되겠어? 주기적 성질은 누가 결정해?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해?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하지? 근데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럼 복사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어떻게?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